안녕하세요, 한상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KG 모빌리티 토레스 하이브리드입니다. 가솔린과 전기차 바이퓨얼에 이어서 하이브리드도 토레스 라인업에 추가가 됐어요. 따라서 토레스 파워트레인의 라인업이 4가지로 늘어났어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KGM이 선보이는 첫 번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파워트레인은 BYD의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BYD와 완전히 동일하진 않고요. KGM이 부분적으로 튜닝을 했죠.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기본 컨셉은 그랑 콜레오스나 혼다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엔진보다는 모터가 메인이고요. 엔진은 발전하는 역할이 좀 더 큽니다. 용량은 1.83kWh로 현대기아나 그랑콜레오스보다 좀 더 큽니다. 그리고 모터의 출력도 가장 높고요.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사륜은 없고요. 트림은 T5와 T7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T7이고요. 주요 옵션이 다 적용된 사양입니다. 가격은 T7이 3,635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외장 디자인은 토레스 가솔린과 동일합니다. 외장에서 하이브리드로 차별화가 되는 게 트렁크에 붙은 하이브리드 배지 정도이고 나머지는 일반 토레스와 동일해요. 토레스가 출시가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외장 디자인의 매력은 유효한 것 같아요. 동급의 모델 중에서 가장 전통적인 SUV에 가까운 프로포션이고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레트로한 디자인을 잘 접목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T5 트림부터 풀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방향지시등이나 리어 스포일러의 후방 제동등까지 LED죠. 타이어는 넥센의 로디안 GTX, 사이즈는 245에 45와 20입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타이어 사이즈가 17인치와 18인치, 20인치 세 가지고요. 복합 연비는 15.7L로 18인치가 가장 높네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게 20인치 휠이고요. 이게 18인치 휠인데 18인치 휠도 디자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실내는 최근에 나온 토레스와 동일하게 바뀌었고요. 부분적으로 패널 사양 또는 UI가 조금 달라지긴 했죠. 어쨌든 전에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토레스는 지금 보시는 이 황토색 내장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랙보다는 약간 좀 밝은 색이 이 차는 실내가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2급에서는 대시보드 상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단단한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차는 이 대시보드의 우레탄이 조금 푹신해요. 그러니까 누르면 이렇게 좀 푹신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신차로서는 또 하이그로시는 또 많은 편이고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이것도 기존의 토레스와 동일하죠. 기본적으로 분할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띄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분할 화면,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공조장치. 토레스가 부분 변경이 되면서 물리 버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공조장치가 이쪽에 표시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침판과 이런 메뉴를 띄울 수가 있는데 이게 현대기아 차에 비하면은 이제 여기에 표시되는 그런 정보가 그렇게 많은 편 아니죠. 그리고 이번에 시승을 해보니까 내비게이션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요 인포테인먼트가 좀 더 안정화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같은 경우에는 오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나오면서 이런 게 좀 더 안정화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홈 화면은 기본적으로 3분할이고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꺼내놨죠. 여기는 음악이고, 그러니까 미디어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이 카 오디오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렇게 저 무선으로 연결했을 때는 그 소리가 좀 많이 빈약하네요. 이거는 기존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하이브리드에는 이렇게 KGM 링크 지금 확인은 안 되는데 이게 그 UI나 기능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왼쪽에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꺼내놨고요. 그리고 이 상단을 이렇게 내리면은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를 포함해서 자주 사용하는 메뉴를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일반 설정이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이제 조절을 하는데 확실히 이게 모니터에서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제 불편하긴 하죠. 그리고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360도 카메라가 나오는데 저번에 토레스 시승기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동급에서는 이런 360도 카메라의 화질이라든가 기능성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질이 좋기도 한데 여러 가지 앵글이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3D 기능을 누르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투명 기능도 포함이 되고요. 참고로 차량의 투명도 설정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할 화면에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표시가 있잖아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는 하이브리드라서 하이브리드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꽃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하이브리드 메뉴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연비라든가 또는 배터리 잔량 또는 하이브리드의 작동 시스템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조장치는 분할 화면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차량과 관련된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주행 보조가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선보인 주요 편의 장비는 또는 ADS는 다 적용이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방 안전 설정이나 차선 유지 보조 설정, 이것도 그 메뉴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CC도 컴포트와 노멀, 다이내믹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도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공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에어컨 건조라든가 F도 불러오죠. 이것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라이트는 무드 조명인데 실내 조명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사용자 색상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 자체가 아주 그렇게 넓은 건 아닙니다. 도어트림과 대시보드에 한 줄씩만 들어갔어요. 이와 함께 가상 엔진 사운드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가상 엔진 타입도 그러니까 1과 2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가상 엔진은 2고요. 그러니까 두 사운드가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 아래쪽의 디자인은 기존의 토레스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원래 공조장치 패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수납 공간이 생기고 공조장치는 모니터에 통합이 됐죠. 그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이거는 CE-V고요. 센터 플로어는 플로팅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구조다 보니까 컵홀더의 위치가 좋죠. 그리고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에 이렇게 새 키가 적용이 됐어요. 기존에는 그러니까 3버튼이었는데 바뀌면서 5버튼이 됐다고 합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용량이 괜찮은 편이고요. 이렇게 바닥에도 약간 부드러운 소재를 깔아놨습니다. KGM은 신차가 나올수록 점점 쌍용의 색깔이 사라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운전대는 여전히 약간 그 예전에 쌍용차에서 쓰던 디자인이 좀 남아있고요. 어쨌든 차 크기 생각하면은 운전대의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고요. 하단이 살짝 깎인 디커 스타일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수동이고요. 스포크에 오밀조밀하게 버튼이 모여있는 건 기존의 토레스와 동일하죠.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계기판에 표시되는 정보가 조금 더 많아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차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에너지 흐름도가 있고요. 트립 컴퓨터 같은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내비게이션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는 이게 디자인이 아니라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색깔이. 이게 스포트고요. 그러니까 컴포트와 에코 스포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트의 기본적인 형상은 기존의 토레스와 동일한데 보통 하이브리드 또는 이런 엔진에 따라서 하체 세팅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 차도 기존의 EVX나 가솔린에 비해서 하체 세팅이 조금 다른데 그거에 맞춰서 시트 쿠션도 약간 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트 쿠션이 가솔린에 비하면 좀 더 쫀득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시트 좌판은 여전히 좀 짧은 편이고요. 토레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2열의 거주성이 괜찮은 건데 제가 앉으면 무릎과 앞차선 사이에 주먹이 2개 한 반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투싼 스포티지와 거의 비슷한데 헤드룸에서 좀 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에서는 2열의 헤드룸이 가장 넉넉하죠. 그리고 1열 시트에 비해서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좌판이 아주 그렇게 또 짧은 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전고가 좀 높은 차다 보니까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넣어도 이렇게 상하는 물론 좌우에 공간의 여유가 있죠.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올라온 편이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여기에 있고요. 이 아래쪽에는 USB 단자 2개와 추가적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2개가 있습니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역시 기본 트렁크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2열 시트까지 적으면 1510L인데 이거는 가솔린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줄어들었죠. 이게 아무래도 이 바닥 쪽에 배터리가 깔리면서 트렁크 용량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어요. 이 차가 또 아주 그렇게 또 작은 차는 아니어서 이렇게
접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긴 하죠. 이렇게 2열 시트까지 접으면은 이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트렁크 바닥에서부터 2열 시트까지 평탄화가 잘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음의 부분 있잖아요. 저희가 약간 올라와 있어서 아주 그냥 평탄화가 잘 된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시동을 키면은 기본적으로 EV 모드입니다. 일반 하이브리드도 시동을 키면은 기본적으로 EV 모드잖아요. 근데 이 차는 좀 더 EV 모드가 강조된 그런 하이브리드여서 당연히 그러니까 EV 모드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제가 여기 도착해서, 그러니까 그란 콜레오스랑 그 대기 시간은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착해서 뭐 실내를 촬영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계속 EV 모드가 지속이 되니까. 참고로 지금 배터리 잔량이 34%이고요. 그러니까 도착해서 한 30몇 분 동안 한 40%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정차 중에 소음은 굉장히 전기차처럼 없는 편이고, 그러니까 전장품 소리만 좀 가늘게 있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2개의 전기 모터 그리고 CVT로 조합이 됩니다. 이 파워트레인 자체는 BYD의 그 DMI를 베이스로 했는데 KGM이 부분적으로 좀 수정을 했죠. 일단 엔진이 달라요. 똑같은 사양의 BYD 거 중에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엔진 자체가 1.5L의 150마력인데 터보. 근데 찾아보니까 BYD 중에서는 똑같은 스펙의 그 엔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KGM이 사용하던 토레스가 1497cc 터보 엔진인데 그거와 다르죠. 이 차는 또 배기량이 1498cc예요. 그래서 기존에 테너지가 개발한 그거와는 다르고요. 그러니까 BYD의 그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갖고는 왔는데 이제 부분적으로 엔진을 좀 수정을 한 거죠. 기본적으로는 EV 모드가 꽤 오래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그란 콜레오스나 혼다 있잖아요. 그거와 대략 비슷한 그런 느낌? 뭔가 그 둘의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차들처럼 이 차도 전기 모터가 메인이고요. 배터리가 보조를 하죠. 그래서 모터의 출력이 177마력으로 엔진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고속은 모르겠고 시내 주행이나 아주 저속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거의 EV 모드로 주행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는 또 엔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엔진이 들어올 때는 뭔가 그 작동 질감 있잖아요. 들어오고 꺼질 때 그게 소음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란 콜레오스나 CRV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 두 차들보다 이제 주행 중에 엔진 시동이 켜지잖아요. 그게 더 적은 것 같아요. 소음이. 보통 이제 엔진이 켜지면은 당연히 진동이 있고 소음이 있잖아요. 조금 더 적지 않나. 결정적으로 엔진 시동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당연히 이제 떨림이 있게 마련인데 이 차가 오히려 그란 콜레오스보다 떨림이 더 적습니다. 진동이. 그래서 이렇게 주행 중에 엔진이 온오프 될 때의 그런 작동은 굉장히 좀 깔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처음에 그 주차장에서 빠져나올 때 그때 이외에는 지금 계속 EV 모드가 지속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모드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EV 모드일 때는 당연히 엔진 소리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승차감에서 좀 더 이득이 있습니다. 변속기는 CVT인데 저는 처음에 DHT2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란 콜레오스의 그 지리 베이스도 이제 그와 비슷한 이름을 쓰거든요. 그래서 혹시 3단인가 하이브리드 전용인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CVT입니다. 실제로 BYD의 파워트레인도 CVT를 사용을 하죠. 어쨌든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토레스 중에서는 EVX가 승차감이 가장 좋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EVX와 거의 좀 비슷한 그런 승차감. 그러니까 하체가 조금 다르긴 해요. EVX보다 살짝 좀 더 단단한 그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EVX와 좀 대략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행 느낌만 보면은 기존의 가솔린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엔진 소리가 없잖아요. 또 그에 따른 진동도 적고, 그렇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는 이 차가 승차감이 한결 낮고, 지금도 이제 엔진 시동이 걸렸는데 좀 그 안 좋은 노면에서는 그 엔진 시동이 걸렸는지 잘 못 느낄 때도 있고, 근데 좀 좋은 노면이나 저속, 그러니까 외부 소음이 적은 그런 상황에서는 엔진 시동이 걸리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긴 해요. 참고로 따로 타코미터는 없는데 왼쪽 하단 쪽에 조그맣게 숫자로 타코미터가 표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 보면은 앞에가 그 댐핑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단단함에도 약간 그 초반 부분은 부드럽고, 그리고 넘을 때 그 넘고 나서의 그런 그 진동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죠. 그리고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인데, 전기 모터의 특성상 에코 모드로만 다녀도 사실은 특히 이제 혼자 타고 있을 때는 뭐 그렇게 힘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특히 이런 시내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그랑 콜레오스랑 이제 주행 느낌 또는 컨셉이 비슷한데, 혼다도 그렇고 아무래도 고속보다는 시내에서 좀 더 어울리는 또는 강점이 있는 그런 컨셉이라서, 이제 보통 이제 시내에서는 그렇게 막 많이 밟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에코 모드로 다녀도 동력 성능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끼죠. 근데 조금 깊게 밟으면은 아무래도 그 출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참고로 종합 출력은 KGM한테 물어보니까 따로 그 알 수 없다, 테스트를 안 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면 뭐 하이브리드라고 해도 또는 전기 모터가 메인이라고 해도 이제 보통 테스트에서 종합 출력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따로 안 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서 그랑 콜레오스 같은 경우는 이게 발표를 했죠. 어쨌든 이렇게 시내 주행에서는 거의 EV 모드 또는 KGM에 따르면은 시내 주행의 94%가 EV 모드라고 하는데, 그랑 콜레오스도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퍼센티지가 높진 않고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자주 엔진이 시동이 들어왔다가 또는 꺼졌다가 합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그리고 스포츠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가속 페달의 무게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바꾸면은 가속 페달 초기 반응이 민감해지잖아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 가속 페달 무게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쌍용 시절부터 그랬듯이 아주 그렇게 그 차이가 큰 건 아니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엔진 그 시동이 조금 더 자주 들어오는 것 같긴 해요. 요즘에 나오는 하이브리드는 대부분 회생제동이 있잖아요. 이 차도 회생제동이 3단계로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회생제동이 단계에 따라서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일단 EV 모드에서는 지금처럼 회생제동 0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타력주행이 좀 더 강조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타력주행이 0이라고 해도 EV 모드일 때와 또는 지금처럼 엔진이 시동이 될 때랑 당연히 좀 다르죠. EV 모드에서는 레벨 0일 때 쭉 미끄러져가는 그런 타력주행 모드가 더 강조가 되는데, 엔진이 시동이 될 때는 아무래도 그 엔진이 돌아가는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타력주행 모드가 좀 덜 하긴 하죠. 그리고 이렇게 레벨을 1, 2, 3으로 올리면은, 그러니까 3이 보통 전기차에 레벨 한 1.2? 현대차로 치면은 한 1.1, 1.3 뭐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회생제동의 그 감속량 자체가 아주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참고로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은 기어 변속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냥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 패들 시프트가 회생제동 레벨 조절이에요. KGM에 따르면은 방음에 좀 더 신경을 썼다고 하는데, 제가 주로 시승하는 코스가 아니어서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타이어 소음이 좀 덜 올라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EV 모드로 달리거나 이제 하이브리드는 상대적으로 외부 소음이 또는 타이어 소음이 좀 더 잘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지금처럼 이렇게 EV 모드로 달려도 타이어 소음이 비교적 좀 잔잔하게 들어와요. 한 70, 80일 때는. 그래서 당연히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모든 영역에 걸쳐서 전기차와 비슷한 그런 주행 느낌 또는 방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확실히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 EV 모드가 강조가 된 게, 이 정도 속도에서 ACC로 재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통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는 거의 뭐 엔진이 시동이 되죠. 근데 이 차는 그냥 계속 EV 모드로 유지가 됩니다. 참고로 지금은 그리고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터치 스크린의 반응이 때로는 되게 늦습니다. 항상 일정하게 늦는 건 아니고요. 때로 갑자기 확 늦어질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그냥 따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운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배터리 잔량 이제 계속 충전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출발할 때는 30 몇 %였는데 지금은 63%니까 KGM에 따르면은 이 파워트레인이 지원되는 모드가 한 7, 8가지 된대요. 그러면은 뭔가 운전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딱히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그 모드를 변경을 하는 거죠. 어쨌든 혼자 타고 다니는 경우에 또는 시내에서 동력 성능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 정도 속도에서 급가속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스포츠 모드에서도 그냥 좀 이렇게 밋밋하게 가속이 되죠. 특히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 차가 EV 모드가 기본이다 보니까 킥다운을 해도 처음에는 EV 모드만 잠깐 지속이 되다가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엔진이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엔진이 가동이 돼도 속도가 올라가는 거는 좀 되게 천천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그랑콜레오스랑 대략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이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엔진 그 소리, 예를 들어서 회전수를 좀 높이 올려도 CRV 같은 경우에는 엔진 회전수를 많이 올리면은 진짜 좀 약간 좀 거북한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차는 이 정도의 속도에서 엔진 회전수를 올려도 그렇게 그 소리 자체가 그게 부담스러운 그런, 적어도 이렇게 음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특히 이러한 뭐 밀러 사이클이나 애킨슨 사이클은 고회전에서 회전 질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뭔가 회전 질감도 떨어지고 진동도 좀 더 많이 생기는데, 이 차는 그렇게 좀 엔진 회전수를 좀 높게 쓰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답답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앞바퀴 굴림 차에서 나타나는 특성이긴 한데, 정지 상태에서 급가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토크 스티어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토크 스티어가 있는 거는 좀 출력이 되게 높은, 최소 300마력 이상인데, 그러니까 이 차는 엔진 출력은 150마력밖에 안 되지만 전기 모터가 또 있잖아요. 117마력.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지니까 초반에 토크가 좀 세잖아요. 그럴 때. 근데 토크 스티어가 있는 거는 뭐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토크 스티어를 좀 처리하거나 좀 매끄럽게 다듬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시스템의 특성상 저속이나 시내에서 좀 더 유리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정 속도 이상에서는, 그러니까 이것도 저 그랑콜레오스 시승할 때랑 그 내용이 좀 비슷한데, 저속에서는 현대기아보다 이 차가 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고속에서 올라가면은 효율이 반대가 될 수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종합 연비 있잖아요. 종합 연비로 보면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나 투싼 하이브리드보다는 이제 공인 연비가 못하죠. 이 차는 저 급가속을 몇 번 하니까 배터리 냉각 있잖아요. 이게 소리가 바로 나는데요. 이제 보통의 하이브리드도 급가속을 이제 여러 번 하면은, 좀 오래 하면은 그 배터리 냉각 그 팬이 돌거든요. 그 소리가 되게 큰데, 뭐 렉서스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짧게 했어요. 그 가속을 짧게 몇 번, 두 번 나눠서 했는데, 근데 바로 이렇게 뒤에, 아니 정확히는 이게 옆에서도 소리가 들려요. 쿨링 소리가. 어쨌든 이번에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시승을 해봤는데, 요즘에 전기차의 판매가, 수요가 주춤해지고 대신에 하이브리드가 더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되지 않나. 당연히 KGM도 그걸 알고 있어서 토레스 하이브리드를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특히 이 토레스가 KGM의 좀 주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이브리드가 라인업에 좀 더 일찍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지금이라도 나왔으니까 판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점은 EV에 가까운 주행 환경에 따라서 하이브리드고요. 그러니까 그랑콜레오스랑 또는 혼다랑 주행 그 컨셉 자체는 비슷해요. 고속보다는 시내나 저속에서 좀 더 강점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래서 주행 환경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뭐 시내나, 그러니까 출퇴근 때 많이 차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시스템이 갖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살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지방에 자주 간다거나 고속주행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이점이 좀 덜하고 그렇습니다. 가속을 잠깐 했기 때문에 쿨링도 잠깐이군요. 이 배터리 쿨링 소리가 금방 꺼지네요. 어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뭐 비슷한 컨셉의 그랑콜레오스나 혼다보다 엔진 소리가 조용하고, 또는 엔진 온오프가 좀 더 깔끔하고, 그리고 사실 이런 하이브리드 또는
그러니까 EV 모드가 좀 더 강조된 최근의 하이브리드는 오히려 저는 그 엔진이 조용하고 또는 떨림이 적은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EV 모드가 길면 길수록 이게 상대적으로 엔진이 시동이 될 때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운전자가 체감하기에. 그래서 오히려 EV 모드가 이제 가용 시간이 길수록 그런 엔진 진동이나 그런 걸 좀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주행 중에 엔진이 들어올 때 그때 그 떨림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 차들에 비하면은 주행 중에 엔진 떨림이 적은 게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차 역시도 엔진 시동이 될 때 저속에서 그때는 소리가 되게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잔량이 낮으면은 충전을 자동으로 하잖아요, 엔진이 시동이 되면서. 어떨 때는 소리가 되게 클 때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차종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소음이 작은 편이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 토레스 가솔린에 비하면은 이 차가 대략 한 300, 400 정도가 비싸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가 갖는 그런 이점을 생각을 하면은 충분히 그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서도 또는 승차감도 더 좋으니까 살만하다 생각이 되고요. 또는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티지나 투싼 하이브리드에 비하면은 가격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브랜드에서 는 그런 이점을 생각을 하면은 가격이 조금만 더 낮았으면은 판매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토레스 하이브리드는 시스템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상 주행 환경에서 시내나 그런 뭐 저속 이게 더 많다 그러면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보다는 한결 더 이점이 있죠, 연비에서. 이와 함께 토레스 EVX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ADS가 한결 안정화가 됐고요. 그때 제가 EVX가 이런 게 좋은데 시스템이 약간 안정화가 안 돼서 그게 아쉬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좀 더 안정화가 됐습니다. 어쨌든 토레스는 이번에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면서 기존의 가솔린, 전기차에 이어서 라인업이 완성이 됐죠.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토레스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 예비 고객한테는 좀 더 선택의 폭이 생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로써 KGM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